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구형 2년, 유증교사 혐의 구형 3년을 받은 이재명과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유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금배지가 떨어지고 비선거권이 박탈되어서 이재명은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334억 원의 선거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알거지 정당이 될 판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만 1심 결과가 뒤집혀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11월 1심 선고가 사실상 이재명의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른바 11월 위기설입니다. 두 개의 재판 중 둘 다 무죄가 나올 확률은 0.001%도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둘 모두이거나 적어도 하나는 유죄이고 그것도 앞서 얘기한 대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끌어놓을 실형이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때도 김만배를 동원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구워 삶아서 재판거래 의혹 속에 기사회생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원내에 병행투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이재명은 3년 구형이 떨어진 직후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을 한 김진성 전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와의 통화 내용을 올려놓고 시청자들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녹취 내용을 짜깁기 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사건을 조장했다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녹취록을 들어보셨겠지만 어차피 세월도 많이 지났고 나한테 덮어 씌웠다고 얘기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좋지. 우리 주장이 담긴 변론 요지서를 보내줄 테니 기억을 되살려서 증언을 해달라는 등 기억이 안 난다는 김진성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증교사가 아니고 뭐가 위증교사이겠습니까? 이재명은 검찰이 녹취 내용을 짜깁기 했다고 결심 공판에서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달 9일 재판 때 재판부가 30분 분량의 녹취록을 모두 법정에서 청취를 했습니다. 다른 반증이나 반론거리가 없으니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지 재판부가 녹취 내용을 다 들었는데 짜깁기를 하고 자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했고 9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도 대장동, 위례, 성남FC 등 여러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되었다고 확실히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 아래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탄원서 보내기 운동은 지난해 대장동 구속영장 심사 때도 유창훈 판사에게 무려 90여만 명이 탄원서를 보내서 재미를 좀 봤지요. 말이 탄원서이지 재판부를 압박 내지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탄원서를 보냈는데도 유죄 판결을 내리면 재미없을 것이라는 일종의 판사 겁주기, 사법부 길들이기 수법입니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인 이상 여론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잼잼 자원봉사단 등 개딸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탄원서 양식과 예시글까지 올려서 탄원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탄원서로 사법부를 최대한 압박하되 만일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 불복 내지 판사를 좌표 찍어서 조리 돌림을 하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또 대선을 막기 위해 증거 조작, 사건 조작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는가 하면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김건희 여사의 위법, 불법을 입증할 트리거, 그러니까 결정적 방아쇠, 스모킹건을 찾아내거나 폭로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괴담 정치인 김민석의 형, 김민웅이 이끄는 촛불행동 등 거리의 시익균 세력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입니다. 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시작으로 11월 1심 전까지 원내외에서 탄핵 빌드업 작업을 고조시켜 가면서 1심 선거 결과가 이재명 퇴출로 나오면 국가 별난 수준의 본격적 탄핵 시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좌파 시민 단체들의 망상대로 전국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것이 최대 리스크이지만 위헌 위법한 일을 한 바 없는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할 경우 탄핵 민심 못지않게 역풍 또한 거세게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수 우파 세력들이 손 놓고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윤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야권발 빅뱅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를 압박한다고 해서 판결이 뒤집혀질 리가 만무합니다. 게다가 9월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법 270조에 규정된 1심 6개월, 2심, 3심 각 3개월의 633 원칙을 준수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고 지시성, 권고를 각급 법원에 내렸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11월 1심 선고 이후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출마도 못 해보고 대선 꿈을 접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야당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과 운명 공동체인 민주당 찐명과 개딸들을 제외하고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는 기류가 여기저기서 감지됩니다. 비명 행사 공천으로 이재명 사당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이재명에게 중형이 내려질 경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닥쳤던 개신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들이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재명을 손절하는 이른바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등 대안 세력들이 움직이고 이낙연, 송영길 등 장애 세력까지 합세해 군웅활거의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하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니 미리미리 대비책을 은밀히 세워놓는 일이 발등어불이 되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가서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유죄 가능성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면서 당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치적, 법리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랜 B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로 익힙니다. 전 최고위원은 원래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친문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기를 누설한 것이고 비명친문의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유죄가 맞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는 친민주당 패널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상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심 선고가 나오면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철옹성을 구축한 이재명의 리더십이 서서히 와해되면서 야권 전체가 지각 변동에 휩싸일 공산이 큽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키를 쥐고 있는 한성진, 김동연 두 부장판사가 개 짖는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해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잔뜩 쫄아가지고 감옥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시사는 평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